지금부터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잘 들리시나요? 예, 우리 회원님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좋은 내용으로 오늘 방송도 재밌게 그리고 회원님들에게도 또 좋은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워 주시기님 반갑습니다. 아, 필명을 바꾸셨구나. 예, 예, 잘 바꾸셨어요. 예. 네, 그날이 올까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장 한번 잠깐 보고 시황 상황, 시황도 이야기해드리고 매매 전략, 매매 전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 회원님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보시면은 일본의 엔저 공습 아예 그냥 오죽하면은 지금 언론에서도 엔저 공습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엔저 공습. 마치 이 전쟁을 표현하는 듯한 엔저 공습이라는 이런 상당히 충격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시장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회원님들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그죠? 안 어려운가요?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회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려웠다 7번, 쉬웠다 8번. 쉬우신 분들은, 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별풍 만개. 바로 그냥 강퇴다. 상당히 많이 어려웠죠. 그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는 시장이 아무래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많이 하시죠. 그죠? 이 코스닥에서 이 등치가 좀 적은 중소형주들을 일반적으로 거래를 많이들 하세요. 물론 저도 이 코스닥 시장에 중소형주를 거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 요 시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때 10월 중순쯤에 중순이 아니라 24일 10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계속 하루도 오른 적이 없이 시장이 계속 빠져버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회원님들 여기 보시면 이때 정점 한번 찍어주고 계속 오르는 거 없이 계속 빠져버렸죠. 그죠? 계속 빠졌다 이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종목이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건가? 일본, 미국, 유럽 증시 다 잘만 가더라. 근데 왜 대한민국은 요 꼴 요 모양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일본이야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일본이야. 그죠? 이 추가 양적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그죠? 나스닥도 올라가고, 다우도 올라가고. 그런데 왜 우리만 요 꼴 요 모양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아요. 예, 맞아요. 심도님. 그 이후부터 수익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장이 계속 빠져버리니까 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빠진다라는 말은 지금 보시면 코스피 시장도 거래소도 한번 훅 빠지고 나서 지금 힘을 못 써요. 얘가. 힘을 못 써. 이 정도로 한 방에 빠지면은 그저 하다못해 한 절반 정도 요 정도 수준까지라도 올라와줘야 되는데 여기 한 1980선까지라도 리바운드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계속 빠져요. 그죠? 대기업들 실적 안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LG화학 다 빠져버리지. 제일 뭐죠? 그 다음에 조선주들 다 빠지지. 자동차 관련주들 다 빠지지. 그죠? 태양광 빠져. 빠져. 정신없이 다 빠져. 그냥 지금 시장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렇게 보면 오늘 그냥 몽창 주저앉았는데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던 게임주들 한번 볼게요. 컴투스니 게임비리니 보시면은 오늘 상당히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시총 상위주. 그러면서 약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좀 해줄 만한 종목으로 기대를 했었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도 오늘 한번 장중에 마이너스 11%까지 빠진다라든가 컴투스 게임빌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아무래도 좀 멘붕이 나오겠죠. 시장 전체가 그냥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서 지금 현재 잠시 이 시장을
자, 지수 좁혀놓고 보시면은, 자, 이 자릿대를 일단은 현재로서는 자,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이 코스닥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나와서 방향을 위로 틀어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시장의 방향을 틀어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미리 예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점성술. 지금 점성술을 우리가 부려보자는 게 아니고, 시장이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상당히. 자칫 잘못했으면 매매가 크게 꼬일 뻔했어요. 저도 꼬일 뻔했어요. 저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자, 이런 현상은 그러면 일단은 왜 일어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일어나는지. 자, 이날 이제 어수룩한 대한민국의 한참 평화로운 주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평화로운 주말. 이 대한민국의 상당히 평화로운, 자, 11월 주말이었어요. 11월 주말. 요때. 11월 주말이 아니라 10월 말이죠. 10월 말. 모두가 다 이제 시장을 마치고, 시장이 파하고, 자, 이제 그 주말이니까 주 5일째 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 야영도 갈 것이고, 드라이브도 갈 거고, 술도 한 잔 드실 것이고, 자, 그렇게 이제 장 마치고 기분 좋게 회원님들이 각자의 시간들을 다 지내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왱 하고 울리죠. 예, 기습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서? 일본발. 완전히 한국판 이 진주만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왱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빨리 그 대피 경보음이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라는 소식을 발표해버립니다. 추가 양적 완화. 이게 뭐냐? 이 양적 완화, 엔저라는 말은 뭐죠? 엔화 가치가 그저 낮아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일본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 일본 돈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본 돈의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말은 일본 물건이, 자, 일본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가격의 우위를 점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싸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싸진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격이 상당히 싸지죠. 예를 들어서, 자, 일본 돈이, 자, 100엔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돈 1000원 주면은 100엔 준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돈 1000원 주면 100엔. 근데 일본이 일부러 돈을 막 풀어요. 돈을 막 풀어버리면 일본 돈의 가치가 적어져요. 그래서 1000원을 주면은 옛날에는 100엔을 줬는데 지금은 한국 돈으로 1000원을 줘버리면 일본 애들이 예를 들어서 120엔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게 120엔을 준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자동차 같은 걸 사올 때 상당히 싸게 사서 들여올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떤 할인 효과가 일어나게 돼버립니다. 할인 효과가. 그러니까 가격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겠죠. 자,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회원님들이 전혀 상관없는 뭐 어디 해외 다른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뭐 일본, 한국 잘 몰라. 그냥 제품만 알아요. 뭐가 좋다. 근데 회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미지가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이미지가 회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자, 삼성 그 다음에 소니 이렇게 제품이 나란히 있어요. 둘 다 50인치 TV야. 기능도 거의 똑같아. 비슷해. 근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는 200만원 하나는 140만원이면 자, 회원님들이 뭘 살까요? 우리 회원님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아는 건 없어요. 그냥 삼성과 소니만 아는 수준이야. 근데 기능이 거의 비슷하고 디자인도 거의 비슷해. 근데 하나는 200이고 하나는 140만원이면 회원님들은 어떤 제품을 사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140만원짜리 사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이해되시죠?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면 누구나 싼 걸 사게 돼 있어요. 멍청한 인간 아닌 이상이야. 뭐 아니면 특별히 그 브랜드를 아주 좋아하지 않으면, 그 브랜드의 어떤 매니아가 아니면은 뭐 디자인도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하다,
성능도 비슷해.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을 싼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이 이제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겠죠. 위기. 무역 수지가 자칫 잘못이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분명히 안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전기, 전자, 조선, 철강, 화학, IT 다 겹쳐요. 일본과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지간한 제품이 이 국제 무대에서 다 겹쳐요. 거진 다 겹쳐요.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일본과는 항상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제품들 중에서 물론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제품들도 많지만 냉정하게 까봤을 때,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일본 제품을 실력으로 밟아 누를 수 있는 제품이 과연 몇 개나 되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주력 수출품은 여태까지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거. 근데 그 분야에서 이제 본의 아닌 가격 박치기가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은 또 저기 밑에 어디 그 중국 애들 싸게 겁나게 치고 들어오지.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들이 또 무섭게 지금 약진하고 있죠. 가격도 굉장히 낮아졌고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가격이 본의 아니게 싸져버렸다. 본의 아니게. 환율에 의해서. 그러니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머리가 터질 지경이죠. 아주 우리나라는.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습을 때려버린다고요. 그 소식이 언제 터지느냐? 금요일날 장 마치고 터진단 말이에요. 추가 양적,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당장에 그냥 일본 주식시장은 불기둥이 치솟아 올랐죠. 벌써 자기네들이 이 전 세계를 마치 장악이라도 한 것인 양 막 그런 반응이 막 쏟아져 나와버리죠. 그 소식이 이제 시장에 이때부터 막 미친듯이 그냥 반영이 되면서 아주 불을 뿜죠. 불을. 그죠? 마치 그냥 이 지구를 장악한 것 같아요. 아주 이 지구를 완전히 그냥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아예 불기둥이 치솟아 올라버렸죠. 반면에 일본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치고 나가요. 보시면은 쭉 올라가 버려요.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시장은 다시 쪼르륵 내려와 버렸죠. 쪼르륵. 그죠? 코스피도 마찬가지. 그죠? 코스피도 오르는 것도 별로 없이 그냥 밑으로 계속 빠져버리잖아요. 계속 빠져버렸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 방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일단은 매매 기법에 맞춰서 그 신쌍바닥 매매기로 이제 모엔즈라는 종목을 딱 들어갔어요. 모엔즈. 요때 이제 눌릴 때 딱 들어갔다고요. 신쌍바닥으로. 자, 이렇게 W자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눌릴 때. 요때 눌릴 때가 딱 29일이에요. 딱 29일. 요때 딱 29일. 이때가 29일. 근데 요 종목은 비중을 반으로 줄여서 들어갔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예,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서 들어갔어요. 줄여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29일날 딱 들어갔어요. 요 종목을. 29일날, 매수. 이제 한번 눌렀다가 방향을 틀어줄 것이다. 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 29일날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냐면, 문제는 29일부터 시장이 미친듯이 빠졌어요. 29일부터. 자, 본의 아니게 제가 진입한 시점이 여기가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여기서부터 계속 이날부터 보시면 잡아봐요. 하루도 시장이 오르지 않고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자, 이 종목이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되나요? 버티지를 못하고 요렇게 밀려버리죠. 밀려버리면서 요 자리를 이탈을 할 때, 자, 이 종목을 손절을 냈습니다. 손절을 냈어요. 손절. 매매 기법에서 말하는 손절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못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왜?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지금 시장 보시면 계속 빠져버리죠. 이럴 땐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손절을 해야 돼요. 버티시면 안 되고. 시장이 저렇게 될지 미리 회원님들이 알 수 있나요? 우리 회원님들 시장이 저렇게 될지 미리 알 수 있어요? 해필 여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에이 여기면은 시장 고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고점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은 자 그렇게 따지면은 자 봐봐요. 그렇게 따지면은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에이 여기도 시장의 고점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요렇게 놓고 보면 자 우리 회원님들 요렇게 놓고 보면은 요렇게 뿅 빠졌다가 요렇게 뿅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도 시장의 고점이네. 이러면서 여기서 거래 안 해버리면 요렇게 쪼로록 올라갈 때 할 말 없죠. 그렇죠? 맞나요? 아닌가요? 그잖아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 여기를 시장의 고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갈 수도 있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요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빠지더라. 이거 계속 끝도 없이 빠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겠어요? 종목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 깨지면 매매 기법에 준하는 손절선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신쌍바닥 돌파 매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자,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신쌍바닥 돌파 매매에 대해서 나는 카페에서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7번. 그죠? 여기 많이 눌러들 주시네. 그래서 신쌍바닥 돌파 매매라는 것은 수익을 한 번씩 크게 안겨다 줍니다. 크게 안겨다 줘요. 자, 모엔즈가 비록 여기서는 손실이라는 아픔을 안겨줬는데 모엔즈라는 종목은 또 우리 방에게 수익을 또 제법 크게 안겨다 준 종목이기도 해요. 언제? 이 시절에. 여기서 보시면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알파벳 W자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래서 여기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는 방법은 자, 알파벳 모양으로 이렇게 W자 모양이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가운데 봉우리를 뚫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자, 뚫고 올라간 다음에요. 이렇게 자, 뚫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재차 이렇게 살짝 눌릴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걸 우리가 신쌍바닥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자, W자 모양을 그릴 수가 있고 여기 가운데 봉우리 요 지점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되겠죠. 요 지점.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죠. 쭉 올라갔죠. 예, 그래서 저기서 수익을 다 내고 나왔어요. 모엔즈라는 종목.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뭐 조이시티라든가 요런 종목들. 얘도 알파벳으로 보시면 W자 모양으로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눌림목 구간 요 자리까지 한번 살짝 주가가 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한번 매매를 했지만 회사가 빚이 많다 보니까 자, 보시면 이 모엔즈라는 종목이 빚이 많아요. 빚이. 부채가 200%가 넘어요. 200%라고 해서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채가 한 200% 정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빚이 좀 많은 편이에요. 빚이 다소 좀 많은 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중을 절반으로 좀 줄여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요거는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부채가 200%가 넘어가는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반으로 줄여서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절반으로 줄여서 매매를 했는데 하필 딱 들어가는 시점에 이제 시장이 무너져 버린 거죠. 29일 날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자, 지수를 우리가 딱 놓고 보면 29일부터 겁나 빠져버려요. 해필. 딱 어떻게 시간을 요렇게 그냥 귀신같이 그냥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이 못 버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완벽한 매매기법이라는 것도 없고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나와버리니까 종목이 못 버틴다 이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회원님들. 회원님들 어떻게 해야 그게 답이 맞는 건가요? 당연히 손절을 해야 맞겠죠. 그죠? 맞나요? 2차 매수, 3차 매수가 아니라 반드시 손절매를 해서 끊고 그 자금을 회수를 해서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나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7번 아니다 8번. 어떤 게 맞아요? 당연히 손절을 해야 돼요. 해야지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자, 그리고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 자, 그리고 호재가 있을 것이다. 자, 해서 현대차는 이미 어느 정도 악재가 좀 지나갔지 않나. 이제 실적 발표도 했고, 그래서 매도 먼저 맞았고,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어느 정도, 자, 현대차를 매매한 게 아니고, 현대차가 여기서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요렇게까지 빠지고, 요런 식으로 틀어서 가주겠지. 자, 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 현대 EP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현대 EP. 예,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현대 EP. 자, 그래서 이 121선을 뚫고 딱 올라가길래 시가 돌파 원. 자, 우리 카페에서 유명한 매매 기법이죠. 시가 돌파 원이라는 매매 기법으로 이날 딱 매수를 했어요. 10월 30일이죠. 그죠? 10월 30일. 29일과 30일에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자, 시장 한번 봐봐요. 시장. 돌아버리겠죠. 그죠? 회원님들이 제 심정이라면 돌아버리겠죠. 그죠? 요날하고 요날 이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사자마자 장이 미친듯이 빠지는 거예요. 미친듯이 사람 환장하겠네, 완전히. 돌아버리겠지, 완전. 자, 아무튼, 요때 딱 샀어요. 근데 시장이 계속 빠지는 거야, 이게. 이게 또 막 빠져요, 뭐. 자, 어쨌든 요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긴 한데,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게 이제 또 중소형주이고, 현대차가, 자, 엔저잖아요, 엔저로 인해서 현대차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밀려버리겠죠. 맞나요? 이 설명 이해되시는 분들. 자,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본 자동차와 경쟁을 해야만 하는 현대차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겠죠. 그럼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부품주들도 같이 서리를 맞은 거예요. 같이 된서리를 맞아버린 거예요. 된서리를. 그러니까 종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살짝 밀려요. 또 요날 갭 띄울 때 물론 팔 수도 있었겠지만 회원님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1, 2% 먹으려고 거래를 안 한단 말이에요. 1, 2% 먹으려고. 1, 2%는 그냥 날려버린단 말입니다. 1, 2%에서 계속 팔아버릇 해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장이 돌아섰을 때 종목이 반대로 시장보다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나 2%는 없는 셈 쳐버린다고요, 저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자, 일단은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 잘 버텨줬어요, 나름 잘 버텨줬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갑자기 이렇게 밀려요. 장이 빠지면서 이제 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짜증이 막 훅 솟구치겠죠. 거기다가 어라? 또 밀려. 그죠? 계속 연속해서 며칠째 계속 빠지니까 얼마나 짜증나겠냐고요. 자, 요 자리가 손절선입니다. 요 자리가 손절선. 그죠? 요 자리에서 한 1%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막 이 일본 그냥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잠깐 사악한 마음이 한번 살짝 떠올랐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어이구 저것들을 그냥 그때 쓸어버렸어요. 참
별하별 생각이 다 들고, 자, 농담이고요. 예,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종목이 오늘 또 밀리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봐봐요. 장중에. 여기까지 밀리니까 얼마나 또 짜증나겠냐고. 여기가 내 손절선인데, 여기가 내 손절선인데. 거의 코앞까지 왔죠. 자, 근데 종목이 이렇게 빵 때려주더라, 이거예요, 빵. 자, 평단이 여기입니다. 평단, 우리 매수가가 여기에요, 여기. 매수가가 여기 지금 선 그어놓은데,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우리 매수 가격이 선 그어놓은 자리가 이 자리에요, 이 자리.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거진 다 올라왔죠. 맞나요? 거진 다 올라왔죠. 거진. 그죠? 거진 다 올라왔죠. 근데 지금 하락장이단 말이에요. 물론 이 종목이 내일 어마어마하게 거칠게 치고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예,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대피할 수 있는 마지막 열차라고, 이게 마지막 기차가 지금 도착했으니까 빨리 짐 꾸려가지고 마지막 기차에 올라타시라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진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방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이 진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일본의 공습이 시작이 되었고 거의 전시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살아남은 생존자들, 소위 말하는 투자금, 예수금을 말하는 거죠.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빨리 지금 탈출하라고. 이게 지금 마지막 열차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일단 여기서 탈출을 하고 다시 다른 부대로 합류하자. 지금 더 많이 살아남은 부대로 합류하셔야 된다고. 지금 짐 꾸려서 지금 이게 마지막 열차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올라타고 일단 후퇴한다고. 후퇴. 작전상 후퇴. 후퇴했죠, 후퇴. 이렇게 해봤자 얼마 안 잃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봤자. 그죠? 나의 노우님, 상한가 세븐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저 돈 회수해서 다른 걸 매매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다른 걸. 그 다음에 좀 안전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전한 종목을 찾아서 자, 거래를 한 게 SK 브로드밴드가 되죠. SK 브로드밴드. 중대형주. 장이 계속해서 빠지는데 자, SK 브로드밴드는 자, 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가 돌파 원이 가능해지겠죠. 시가 돌파 원. 그러면 이 종목으로는 왜 일단 대피를 했느냐. 이게 우리 방 입장에서는 기관포였어요. 기관포. 적의 어떤 자, 일본 적 비행기 출현. 비행기가 윙 하고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폭탄을 막 떨어뜨렸어요. 한국 주식시장에 폭탄을. 그래가지고 막 불기둥이 막 치솟아 오른다 이거예요. 빨리 우리도 같이 뭐 미사일을 쏘든가 발칸포를 쏘든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일로 올라탔어요. 빨리. 여기서 우리도 갈겨야 되겠다. 자, SK 브로드밴드를 그러면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일본하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인터넷 선 까는데 일본 통신회사가 한국에 와서 그죠?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장사하겠다 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허락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아구찜님 이거는 특성이 달라요. 이거는요. 회원님들이 이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을 때 빚이 많은 회사는 하시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또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에는 만약에 빚이 없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망해. 은행은 적정 수준의 부채가 있어야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출로 먹고 사니까. 대출. 그렇기 때문에 빚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SK 브로드밴드라든가 어떤 기간산업, 통신망, 인터넷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을 하는 애들은 다 빚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선 깔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빚내서예요. 빚내서. 어떤 기간산업, 긴 아주 장기 대출로 가요. 장기 대출로. 그래서 그 대출을 그 회원 가입,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인터넷 회원 가입하면은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 구조로 천천히 갚아 나가요. 천천히. 근데 이 사업이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 돈 안 들이고 하죠.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진. 말 그대로 거의 신용 대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벌어서 거의 갚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가입하면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여기로 저기로 여기로 저기로 잘 이동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계좌 이체 해놓고 한 달에 2만 몇천 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냥 한번 깔아만 놓으면 알아서 그냥 돈만 쏙쏙 빼가면 되는데 뭔 걱정이라. 자, 그 다음에 일본이랑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일본, 중국하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회원님들. 자, 일본, 중국, 일본 회사가 인터넷 깔러 오든가요? 회원님들. 중국 기사가 회원님들한테 회원님들 방에 뭐 인터넷 깔러 오든가요? 이게 무슨 황해도 아니고. 중국에서 회원님들 집에 인터넷을 깔기 위해서 막, 혹시 막 식칼 같은 거 들고 오는 거 아니야? 혹시? 어? 그 상해 거지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상해 거지. 가입을 하면은 3년을 해야 중국에서 가입하면은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방송 TV 프로 하나 볼 때마다 막 돈을 막 빼가 애들이. 회원님들의 개인정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돈하고 싹 빼가는 거 아니야 또? 이 중국 인터넷은 그 무서워서 가입을 할 수가 없어. 자, 아무튼 자, 이해가 되시죠? SK 브로드밴드라는 종목을 왜 선택을 했는지. 그죠? 예, 그래서 이 종목에 이제 그 다음날 시가 돌파 1으로 예, 탑승을 합니다. 시가 돌파 1 이라는 매매 기법으로 탑승을 해서 그 다음날 자, 요렇게 다다음날 짧게 예, 짧게나마 요렇게 반등이 나올 때 그냥 안전하게 예, 정리를 하고 다 나왔어요. 정리를 하고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종목은 다시 밑으로 빠지면은 예, 재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재공략을 할 예정이에요. 재공략요. 요거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격이 제가 원하는 가격에 와야 하겠죠. 자, 여기서 회원님들이 방금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힌트냐?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장이 확 빠져버리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종목이 애매하게 자, 손절선이 여기에요. 손절선. 그 다음에 회원님들의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근데 종목이 한 요만큼 빠져있다 이거. 요만큼.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손절을 치기도 애매하고 그죠? 손절을 치기에도 애매하고 그잖아요. 이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마냥 보유를 하기에도 애매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수익이 안 난 상태에서 다소 좀 빠져있는데 장이 막 푹푹 빠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손절을 치기에도 애매하고 이거 마냥 갖고 있으려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이럴 때는 침착하게 이 종목을 기왕에 빠진 거니까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평단가 대비 한 마이너스 한 1, 2% 정도 올라오면은 빨리 그냥 정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평단 대비 한 4, 5% 정도가 빠진 종목이 있는데 장이 빠져가지고 다시 쭈르륵 반등을 줘서 평단 대비 한 1, 2% 정도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빠진 지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끊어내버리라고요. 끊어내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겠죠. 그때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이 나타날 때까지는 저기 어디 바위 뒤에 숨어 있으라고. 바위 뒤에. 지금 어차피 이렇게 막 적의 공습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있는데 이때 혼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열받는다고 막 어떤 그 옛날 어떤 전쟁 영화에 보면은 자, 동료 한 명이 우리 아구찜님하고 상한가 세부님이 같은 군 부대 이제 전우인데 아구찜님이 총 맞고 탁 쓰러져서 죽었어요. 총 맞고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구찜님이. 상한가 세부님이 보는 앞에서. 상한가 세부님이 막 열받는다고 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총 막 쏘면서 뛰어나가다 총 맞고 죽어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 야, 이 씨발 뭐 어쩌고 저쩌고들아 막 쏘면서 막 뛰쳐나가잖아요. 열받으니까. 그러다 총 맞고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 총탄이 막 날라오는데 손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계속 거래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계속 끝없이 계속 거래하는 분들. 승패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요. 승부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뛰쳐나와가지고 뭘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비행기로 지금 폭탄을 때려 붓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가진 그 진짜 보잘것없는 그 소총 하나 들고 뛰쳐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우리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잠깐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피해 있으라. 지금 폭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숨어 있다가 바위든 구리든 한마디로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현금 확보를 일단은 좀 해 놓으시고 짧게 끊을 건 빨리 짧게 끊고 대피한 후에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그나마 좀 이제 시장 상황에 어울리는 종목들이 나올까라고 일단 예상을, 단순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그런 종목들이 시장 상황에 어울리겠죠. 어떤 종목이냐면은 일본과 직접적으로, 일본, 중국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종목들, 크게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이거나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 우위에 있는 거, 우위에 있는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종목이거나 아니면 경기 방어주가 있을 수 있겠죠. 내수도 근데 지금 별로예요. 내수도.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떤 경기 방어주가 등장을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경기 방어주. 소위 말하는 어떤 통신, 전력 이런 것들, 통신망이라든가 전력망 이런 거 반드시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반드시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제품이죠. 그죠? 전기 같은 경우는 통신이라든가. 근데 전기 및 통신과 관련된 종목이 지금 또 마땅히 통신도 또 만만치 않다고요. 지금 또 전기 쪽으로는 또 한전 KPS 같은 종목만 얘만 또 미친듯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얘만. 이걸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딱히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대비책이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 맞는 괜찮은 종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갑자기 급습을 때려버렸으니까. 자고 있는데 위에서 폭탄 퍼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무슨 준비를 하겠냐고. 빨리 빤스만 입고 도망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이 그래요. 그냥 빤스만 입고 도망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원님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5분 대기라든가 막 준비태세 아시죠? 준비태세 아십니까 회원님들? 군장 싸매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참 진지로 가야 되잖아요. 진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저는 도망갔어요. 예, 저는 말년에 그냥 라면 한 봉지 챙겨가지고 저 뒷산 갔습니다. 라면에다 이제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저희 부대에서는 준비태세를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부대에서는 위에 고참들이 다 그냥 라면 챙겨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뒷산에 가길래 나도 그러는 줄 알았지. 아이고 우리 회원님들 자기네들은 뭐 아닌 것 이래요. 뭐 아닌 척해. 왜 왜 아닌 척하고 그래 다들. 다들 그래놓고는 다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자다가 이제 쓱 내려오잖아. 자다가 이제 끝났냐고 물어보고 끝났다고 그러면 이제 쓱 내려오면서 다 아는데 뭘 또 이제 와서 뭐 자기 혼자만 마치 무슨 람보도 아니고 회원님들이 무슨 람보야 뭐야 도대체. 아, 비상 걸리면 PX로 가요? 나의노 그죠. PX에 빨리 수류탄 사러 가야지 우리가. 그잖아요. 그죠? 나의노님. 그 비상 걸리면 이제 PX에 수류탄 사러 빨리 가야죠. 이 진짜인 줄 알나 또. 요즘 애들이 들으면 진짜인 줄 압니다 이거. 예,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는 상황이 이래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피해 계셨다가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주 중반 정도면은 분명히 이 엔저 수혜주를 찾으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엔저 수혜주. 이걸 찾으려는 시장의 움직임은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생길 거예요. 분명히. 단 하나도 없을 리가 없어요. 단 하나도. 그때까지는 잠깐 좀 참고 기다려 보란 말입니다. 분명히 뉴스가 뜨면서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분명히 먼저 생겨나기 시작할 거라고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호재가 터지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호재 막 뭐 M&A가 어쩌고 막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뭐 그런 투자 수혜주로
뭐 여겨진다 이러면서 종목이 훅 올라오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거래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내일은 거래를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장이 뭐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내일 뭐 장이 갑자기 좋아져서 종목이 팍팍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하루 정도는 좀 쉬면서 그렇게 종목이 훅 올라가는 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월요일 날 거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은. 그죠? 우리 형님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어떤 종목이 금요일 날 이 자리를 이렇게 훅 뚫고 올라가더라. 그러면 요 종목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매매를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해되세요? 올라가면 올라가게 내비로 두라 이거. 내비로 뒀다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거래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추격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게 내비로 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차라리 그냥 하루 쉬세요. 어차피 주말이고 하니까. 그죠? 금요일, 토요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저희 방에서도 내일 쉽니다. 내일 뭐 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뭐 종목이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어쩐데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저희 방에서도 내일 쉴 거예요. 내일 쉴 거예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주말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쉬자고 해서 쉬고 이제 또 주말이나 월요일 날 종목들이 분명히 아마 좀 금요일 뭐 월요일 화요일 요렇게 해서 아마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분명히 저는 또 발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은 다 그렇게 되어 왔었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거래를 하면 되니까 지금은 이 순간에는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피해 최소화. 피해 최소화가 가장 급선무이고 회원님들이 그 어떤 종목도 절대로 좀 물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행여 이제 회원님들이 실수를 좀 하셔가지고 종목이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반등을 주면은 조금씩이라도 매도를 해서 그 종목을 뭐라 해야 되나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게 일단은 적합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시는 분들은 자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반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주면은 조금씩 끊어내서 물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시장 트렌드 갑자기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시장이 바로박 계속 한 2, 3일 연장 계속 밀린다. 그래서 종목이 힘을 쓰는 게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일단 그 종목을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 일단 평단 대비 한 마이너스 한 1, 2%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은 일단 그 종목을 정리를 하고 다음 종목을 기다리자. 자 이게 첫 번째 요지고요. 첫 번째 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실수로라도 회원님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실수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행여라도 실수로 만약에 종목을 물렸다. 그러면 그 어떤 한이 있어도 추매는 안 됩니다. 추매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뭐 물론 사람마다 뭐 방식이 틀리겠지만 적어도 제 매매 기법에는 이 추가 매수라는 단어는 없어요. 추가 매수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추매를 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참고 기다렸다가 종목이 만약에 올라오면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 조금씩 물량을 좀 팔아서 보유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오늘 가장 핵심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엔저라는 공습이 발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여기저기서 종목들이 막 다 빠져요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회원님들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종목 손절 친 거 그 다음에 종목 이렇게 반등 줄 때 털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장이 이렇게 폭격을 맞아버리면 저 같은 사람도 손절을 하고 손실이 납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손실의 규모를 줄이려고 한다 이거. 줄이려고. 일단 작전상 후퇴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일단은 빨리 대피해서 도망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종목을 막 이런 종목을 어떻게든 좀 찾아가지고
여기서 막 이제 이게 발칸포다 이거예요. 발칸포. 발칸포로 막 나름 막 쏜다 이거예요. 쏜다. 막 공격을 같이 하겠죠. 빨리 빠져나올 땐 빨리 빠져나오고 저런 종목들이 등장을 할 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거예요. 엔저 수혜주를 분명히 이 주식시장은 반드시 찾으려고 할 겁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지는 못해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이 엔저 수혜주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좀 견뎌낼 수 있는 이 개별 재료주가 분명히 등장을 할 거예요. 개별 재료주 혹은 국책 수혜주가 분명히 등장할 수도 있어요. 국책 수혜주.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안 되겠다. 이 일자리도 좀 늘릴 겸 해서 예를 들면 뭐 도로 정비 사업을 한다. 국가의 도로 정비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도로를 확 이제는 보도블럭이 아니라 아예 아스팔트를 다 갈아엎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수혜주들이 막 등장하겠죠. 그죠? 거기에 일본 회사나 중국 회사를 끼워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미치지 않은 이상.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7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국책 사업을 대한민국 도로를 까는데 거기다가 일본 회사나 중국 회사를 들여오겠어요. 그랬다가는 진짜 난리 나는 거지.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또 하나의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거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식시장은 그런 종목들을 반드시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섣불리 달려들지 마시고 기다리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되시나요, 다들? 자, 그리고 제 강의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여태까지 이제 제 강의를 꾸준히 시청을 해 주셨던 분들, 그래도 좀 나름 도움이 되었고 내가 이 강의를 보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나름 보탬이 많이 되었고 도움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개미SS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서 개미SS로 검색을 하시면은 제 카페가 나오죠. 그죠? 여기 제 카페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강의나 기법노트 후기, 강의나 혹은 기법노트 후기를 남기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회원님들이 또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에 더 방송을 할 맛이 나겠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그 정성스러운 후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식 강의 여기 동영상, 그 다음에 공개 기법 여기 보시면 다 회원님들이 무료로 열람이 가능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요. 열람이 가능하신데 또 게시물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하셔가지고 게시물 100개를 채우시게 되면은 아니면은 뭐 기법서를 과거에 구매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수강생이셨던 회원님들은 우수 회원으로 제가 변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수 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어떤 정모라든가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연회 때 가장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새로운 매매 기법이 이제 공개가 또 되면은 배포가 되면요, 이 우수 회원님들 대상으로 먼저 공개가 무료로 이루어지고요. 우수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공개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무료로 공개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텀을 두고 전체 카페 전체 일반 모든 회원님들께 매매 기법이 순차적으로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의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카페 활동에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뭐 꼭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뭐 오늘 시장이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소주 한잔 했는데 뭐 회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글도. 그래서 회원님들이 너무 혼자서만 이 시장을 다 견뎌내려고 하지 마시고 뭐 답답하거나 힘든 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잡담 게시판에다가 뭐 살아가는 이야기도 한 개씩 남기다 보면은 그렇게 한 개씩 혹은 두 개씩만 남겨도 50일이면 50일이면 100개입니다. 100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우수 회원이 되시는 거예요. 뭐 웃기는 글을 하나를 남기셔도 되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코너를 만들었으니까요.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하시고 카페도 더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회원님들께 더 큰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